안녕하세요, 유입니다. 계속 미스터리, 신화를 얘기해왔는데 오늘은 과학적으로 양자역학을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역학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공부를 했는데 솔직히 아직 저도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향후로 다룰 주제에 대해서 양자역학이 많이 개입되어서 오늘 이렇게 먼저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정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내용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자역학이 뭔지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시적 세계의 물리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시적 세계의 물리학과 미시적 세계의 물리학은 다른 점이 진짜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현실 세계에서 한 벽이 있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절대 벽으로 들어가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시적 세계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또 예를 들면 저 지금 여기 앉아서 녹화를 하는데 제가 여기에 앉아있다는 것을 확정하지 못하는 것은 양자역학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시적 세계에서는 제가 여기 앉아있다는 건 바로 보이는 그대로 여기 앉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시적 세계에서는 제가 여기에 앉아있는 사실은 일종의 확률일 겁니다. 즉 제가 여기 앉아있을 수도 있고 아님 여기에 없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양자역학이 처음 발표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 뇌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하고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100년간의 수많은 실험을 통해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미시적 세계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미시적 세계의 진짜 전형적인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전자는 원자 핵 주변을 이렇게 계속 미친 듯이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자는 한 속도를 가지고 있고 위치한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발견한 게 이 전자를 보지 않을 때는 이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전자를 관찰하기만 하면 어느 한 자리에 고정해서 멈추는 겁니다. 또 안 보면 또 어디 갔는지 모르고 심지어 여러 사람이 볼 때는 모든 사람이 본 것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즉 전자는 동시에 여러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다르잖아요. 분명히 전자는 하나인데 어떻게 동시에 여러 자리에 나타날까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전자의 이동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여러 사람이 볼 때 여러 자리에 동시에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아주 엄밀한 실험으로 이미 증명을 한 게 전자는 진짜 동시에 여러 자리에 나타난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벽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한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적으로는 이 전자는 절대 이 벽을 들어가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벽에다가 전자를 하나 발사했더니 이 전자는 그냥 벽을 통과해버렸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양자 터널링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양자는 혼자서 터널을 파서 통과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의문을 가지는 거죠. 왜 가시적 세계에서는 벽을 통과할 수가 없는데 미시적 세계에서는 그게 가능할까요? 만약에 이 양자가 어떻게 이 벽을 통과했는지를 연구해낸다면 사람도 가시적 세계에서 벽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양자역학에서 제일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입니다. 과학자들은 두 전자를 찾아서 이 두 전자를 붙여서 이 두 전자가 한 쌍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두 전자를 분리시켜 아주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최초로 이 실험을 할 때는 두 전자를 100km 떨어뜨려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설비로 이 두 전자를 관측하기 시작했는데 과학자들은 진짜 불가사의한 현상을 발견했죠. 한 실험실에 있는 전자가 살짝 움직이면은 다른 실험실에 있는 다른 전자도 동시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이쪽 전자가 눈을 깜빡이면은
다른 전자도 눈을 깜빡이고 얼마나 떨어져 있던 이 두 전자는 동시에 같은 동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양자 얽힘 실험을 했는데 한 전자는 지면에 넣고 다른 한 전자는 우주 정거장에 갖다 놓았습니다. 약 500km가 떨어져 있죠. 그런데도 이 현상을 증명해냈습니다. 하나를 건드리면은 다른 하나도 똑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 과학자들은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한 전자가 100% 다른 전자에게 어떤 신호를 보냈다는 겁니다. 즉, 한 전자가 내가 이제 움직일 거니 너도 움직일 준비를 하라고 신호를 보냈다는 거죠. 아님 다른 한 전자는 움직여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500km인데 얘네는 동시에 움직이는 겁니다. 이건 원자시계로 측정한 것이라고 하는데 100% 동시에 움직인 것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은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을 뒤집었죠.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은 광속이 제일 빠른 속도잖아요. 그러니 전자가 신호를 광속으로 전송을 해도 시간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전자들은 아니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전자가 연결하는 방법을 아예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자는 실질적으로 그런 연결 방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과학자들은 추측을 하는 게 거리상으로 몇백 광년이 떨어져 있어도 양자는 동시에 움직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양자의 세계에서는 시간은 절대적인 거고 속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닌 거죠. 자, 그럼 제가 초반에 올렸던 영상 30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온 신호가 만약에 양자 얽힘의 기술로 발사한 신호라면 30억 년 전에 발사한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발사한 동시에 받은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건 예언이 아닙니다. 추측도 아닙니다. 이건 실험으로 증명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불가사의한 세계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과학자들이 과학의 언어로 설명하려는 학문을 양자역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진짜 이 양자역학을 이해한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한 가지 결론을 내놓았는데요. 바로 의식이 객관적인 존재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심론인 거죠. 이것이 바로 100년 동안 이 양자역학이 물리학계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물리학자들은 대부분이 유물론자이거든요. 즉,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양자역학은 신학과 과학을 결합한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신학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양자역학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 비록 우리는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해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 현실 사회에서는 양자역학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컴퓨터, 핸드폰 모두 양자역학의 산물입니다. 당연히 이 한 가지 학문만이 아니라 여러 기술에 양자역학의 활용법을 추가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비록 모르지만 사용하는 일은 너무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는 핸드폰을 어떻게 만들어 지었는지는 모르잖아요. 하지만 아주 능수능란하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해하고 못하고는 과학자들의 일이고 사용할 줄 알고 모르고는 우리의 일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양자역학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얘기해 봅시다. 한 교육학자가 예전에 한 실험을 했었는데 20-30명의 성적이 아주 보편적인 초등학생을 찾아 모아놓고 이 학생들에게 테스트를 해봤더니 너네는 모두 천재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평상시의 교육과정을 밟았는데 이 학생들의 성적이 급속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기대 효과라고 합니다. 즉, 상대에게 더 많은 기대를 주게 되면 상대는 기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로는 다중인격 장애입니다. 즉, 한 사람이 여러 인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죠. 이 다중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한 가지 신기한 현상이 있는데 서로 다른 인격은 걸리는 병도 다르다고 합니다. 이건 의학계에서 아주 신기한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인격은 검사를 했더니 암이 진단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인격으로 바뀌면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암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헛소리 하고 있네 하시겠지만 이건 진짜예요. 그럼 하루에 여러 번 인격이 바뀌면 어떻게 암이 있었다 없었다 하냐고 묻겠지만, 만약에 단시간 내에 인격이 바뀔 때는 가능성이 낮지만 장시간 안정적으로 인격이 바뀌는 사람은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학계에서 아주 유명한 효과가 하나 있는데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이 플라시보 효과가 뭔가 하면 의사가 환자에게 병을 완치할 수 있는 특효약이라고 속이고 복용하게 되면 진짜 환자의 병이 호전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특효약이 아니라 그냥 물인데도 말이죠. 그러니 의학 영역에서는 이런 심리적인 치료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럼 뭐가 심리적인 치료인가 하면 바로 의식으로 객관적인 존재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거 딱 양자역학의 결론인 거잖아요. 그럼 내가 늙지 않고 계속 젊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심리적으로 내 몸의 모든 세포들이 그걸 믿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또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내가 로또에 당첨되고 싶다고 진짜 로또에 당첨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로또에 당첨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자체에는 이미 로또에 당첨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이 아닌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태양이 서쪽에서 떠오를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공학설을 많이 보겠지만 대부분의 이런 책들이 강조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너의 운명은 너의 자신감이 결정한다 일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성공학설을 쓰레기라고 하죠. 왜냐면 그런 분들은 아예 믿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그런 분들은 성공학설을 봐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사람들은 항상 원인을 찾아 핑계를 내놓죠. 빌 게이츠가 성공한 이유는 시대가 좋아서 등등.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후에 다시 지금을 돌아본다면 우리도 좋은 시대에 태어난 것입니다. 만약에 빌 게이츠가 성공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면 그는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의 믿음은 절대적으로 내심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일 겁니다. 일의 의심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 제2의 빌 게이츠가 되고 싶거나 어떤 한 일에 성공하고 싶으면 그 방향으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도중에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기기 시작하고 표면적으로만 말로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성공하기 어렵게 되겠죠. 학교 다닐 때 이런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복습도 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시험만 보면 성적은 좋고, 그러면 그러죠. 쟤는 타고난 거야, 운이 좋은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양자역학에서는 이건 일종의 필연입니다. 이런 운이 좋은 건 그 원인이 있습니다. 운은 사람들이 모두 갖고 싶은 거지만 사실 운은 자신의 내심적인 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운이 좋다, 나는 향후로 점점 좋아질 것이다 라고 믿으면 진짜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나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모두 이 객관 세계의 발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면 그럼 도대체 누구의 방향으로 발전이 될까요? 이때 또 한 가지 개념이 나오죠. 바로 평행우주입니다. 사실 이 발전 방향은 여러분의 의지에 따라 발전하지만 저의 의지에 따라서도 발전을 하는 겁니다. 단지 이때 수많은 평행우주가 생겨났죠. 즉, 이 평행우주는 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 그 세계의 모든 것이 발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평행우주에서의 저와 나의 평행우주에서의 나는 서로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한 가지 선택을 할 때는 이미 다른 평행우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어느 평행우주로 갈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 수많은 평행우주에서 어느 한 평행우주에서의 저는 이미 세계적인 가포가 되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평행우주에서는 이미 아주 비참한 거지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 사람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맞는 평행우주를 선택해서 그 우주에서 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했으니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이 양자역학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은 우리의 운이든 우리의 인생 발전 방향이든 그에 이해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이건 우리의 사상과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자역학처럼 말이죠. 그러니 사용할 줄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번 사용해보세요.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자료를 찾고 정리하고 오늘 녹화까지 했지만 지금의 저도 뭔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강상 문제로 좀 긴 시간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는데 급하게 수집한 자료로 영상을 만들다 보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 틀린 부분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로는 최대한 일주일에 영상 하나씩 업로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